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순시 최대 부하에 의한 인용량, 순시 최대 부하에 의한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짚고 나가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P 값은 이렇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W 제로 여기 킬로와트요. 킬로와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합치느냐 QL max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KVA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QL이 되겠습니다. QL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는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G 되겠죠. G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KVA가 되죠. 복잡해요. 설명을 통해서 여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전기가 있으면요. 이 발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조명 부하가 있을 수 있고 대체적인 게 뭐 큰 부하들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모터들 있죠. 모터. 그래서 모터가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쭉 갈 수 있죠. 쭉 갈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세 개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알아보면은 이 발전기 용량을 구할 때 발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 용량을 조명 단순 조명 부하만 있는 경우 그죠? 있는 경우 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고 자 모터까지 있는 경우 모터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어, 만약에 이 전체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발전기를 용량을 계산한다 그럴 때는 조명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동시에 이 모터를 기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하 용량들이 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명 부하에다가 처음에 M1을 기동을 하게 되겠죠. 기동. 두 번째는 조명에다가 M1을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M2 기동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조명에다가 M1, M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있어요. M3를 기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 앞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쪽. 그다음에 요게 요거다. 이렇게 하면 공식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여기는 킬로와트고 여기는 KVA니까 역류를 곱해야지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어떻게 나와요? 킬로와트로 나오죠. 이 전체가 킬로와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시 발전기 역률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 역률로 그래야지 P상전력이 PA 값이 나와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K 값은 이제 과부하 내량이라고 하죠. 과부하 내량. 자, 요거를 주어지면 곱하면 되겠습니다. 과부하 내량이란 말은 발전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이 공식을 다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라는 값은 PA가 되겠죠. 이 발전기 용량이죠. 발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뭐 복잡한 용어보다도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 조명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 또 M1 또 M2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가 나왔었습니까? 플러스 M3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 M3는 뭐 했어요? 요게 바로 마지막 기동 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동 부하다.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요거를 기운전 중인 부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거는 KVA로 나오고 요거는 KW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요걸 쓰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기운전 중 부하 용량 요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해요? 더하기 기동 이렇게 써야죠. 마지막 기동 부하의 용량, 그죠? 부하 용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류를 곱해야 돼. 코사인 세타. 요게 뭐라고요? 킬로와트고 요게 kVA가 되기 때문에 역류를 곱해서 그럼 전체가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전체가 요게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상전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어디 발전기의 역류를 나눠준다. 그 다음에 원동기 기관의 과부하 내량이 주어지면 K를 준다. 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정도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표는 어떤 부하 데이터 표이다. 이 부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선정해. 발전기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발전기의 표준 역률이 주어졌고요. 전압강가 주어졌고요. 리액턴스, 과부하 내량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표를 보니까 전부하 특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상 운전 시입니다. 정상 운전 시 용량이 나와 있죠. 아래 표를 보면 그러면 정상 운전 시 용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동 특성이 어떻게 돼요? 기동 시 용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동 시 용량. 그럼 1번 문제를 보면은 전부하 용량 정상 운전 시 입력에 의할 걸. 이게 전부하 정상 운전 시 이게 단순 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 부하. 좀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전부하면은 죄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보통 전기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 발전기 용량에서 할 때 요 전부하 특성 여기 전부하라고 돼 있죠. 요거만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 부하에 의하니까 우리 단순 부하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단순 부하는 전부 다 더해이죠. 더해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킬로와트가 있고 kVA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역률이 다 달라요. 100, 86, 83, 83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피상전력을 다 더할 수 없고 여기 킬로와트 요걸 더하면 되겠죠. 요거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킬로와트는 이미 역률이 반영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합칠 수가 있어요. 이쪽 거는 역률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역률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곤란하다 이런. 그래서 뒤에 걸 더하면 10 더하기 61.61 61.1 더하기 17.2 더하기 8.7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그죠? 이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발전기 역률로 나눠져 있죠. 여기 있죠. 표준 역률이 0.8 나누기 0.8 하면 되겠죠. 이게 답이 나오겠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기 들고 위에 분자가 10 더하기 61.1 더하기 17.2 더하기 8.7 나누기 역률이 0.8. 자, 이렇게 나왔는데 121.25 나오네요. 121.25 0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21.25까지만 끊으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어떻게 돼? 단위가 kVA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동기 기동에 필요한 용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인데 그죠? 여기에 보면 원래 이 공식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놨는데 이게 원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여기다 써보죠. 자, P는 기동 용량 kVA죠. kVA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뭐 있습니까? XD 그죠? 그 다음에 괄호치고 전압강하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 부분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 산수니까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빼기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은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요 2를 뭐라고 쓴 거예요? 델타 2라고 쓴 거죠. 델타 2. 델타 2라고 쓴 거죠. 이렇게 하면 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게 변형된 거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당황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저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공식을 거꾸로 써놔서 그런데 이게 리액턴스 값이겠죠. 리액턴스. QL은 뭐예요? 그럼 기동 용량을 얘기하는 기동 용량.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동 용량이라고 돼 있는데 기동 용량은 이쪽을 봐야 되죠. 이쪽을 봐서 여기 보면 순서가 1, 2, 3 이렇게 돼 있죠. 1, 2, 3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대입을 합니다. 제일 큰 값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142.2가 되겠고 그 다음에 XD 값은 리액턴스니까 20%죠. 그럼 0.2 전압 강화가 있겠죠. 25%가 그랬으니까 0.25 하면 되겠네요. 0.25 이걸 각각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고 굳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그죠? 여기 0.25 아래쪽에 델타 2 0.25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대입을 하면 답이 나와지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계산기에 그래서 0.25 나누기 곱하기 0.2 곱하기 142.2 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이게 85.32 이렇게 나오네요. 85.32 그래서 이거는 85.32 역시 kVA가 나오겠다. 단위는 무조건 kVA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최순시 최대 부하 용량에 의한 용량이 보면은 그러면 아까 그 공식에서 얘기를 했었죠. 한번 공식을 써보도록 하죠. 다시 써보면은 써보고 이제 대입하는 게 제일이죠. 자, P 값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PA 값이죠. 요거는 자, 쭉 긋고 줄을 위에가 어떻게 된다겠어요? 기운전 중 부하
용량 이게 킬로와트가 된다 그랬고 여기다가 더하기 마지막 기동 부하 용량 요게 kVA가 되니까 여기다 역류를 곱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내량을 있으면 곱해주고 코사인 세타 이건 발전기에 대한 거죠.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이 표에서 이제 찾을 줄만 알면 되겠죠. 이제 기운전 중 부하 용량, 기운전 중 부하 용량. 요거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1, 2, 3, 4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 1, 2하고 요게 기운전 중 되는 거고 마지막 그랬으니까 마지막은 요거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운전 중인 게 이렇게 가보니까 6하고 여기 지금까 10하고 61 여기 입력 이렇게 된대 이게. 그죠? 요걸 두 개를 더해죠. 왜 그러냐면 각자 역률이 틀리잖아요. 지금 역률이 아까도 했지만 요거 역률 틀려서 안 된다.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해. 그러면 10 더하기 10 더하기 61.1 61.1 이렇게 되고 뒤에 게 요거 두 개니까 그죠? 42하고 63이 되겠네. 그럼 42 플러스 63 역률을 보니까 같아요. 0.4니까 곱하기 0.4 그 다음에 발전기의 역률 쭉 올라가 보니까 발전기의 역률이 있을 텐데 역률 0.8 이렇게 돼 있죠. 그럼 0.8로 나눠야지. 그리고 내량이 있잖아요. 1.2라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게 0.8이 되는 거고 이게 1.2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한 값이 아마 117.81 나올까요? kVA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실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죠.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쓰이는 두 번째는 이제 용어가 이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전기에서 쓰이는 약속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 풀기 위해서 그걸 여기 이제 예를 들자면 전부하 정상 운전 시의 입력에 의한가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용어를 잘 모르면 그래서 이게 단순부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단순부하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공식을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세 가지 1, 2, 3을 좀 잘 아셔야 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두세 번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발전기 용량 구하는 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변압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